방송인들의 꽃길 동반자 마이크 길만 걷자 오늘도 문을 열었습니다. 이 날씨가 제법 쌀쌀해진 것이 가을이 성큼 다가왔구나 이런 느낌이 드는데요. 여러분은 어떨 때 가을이 왔다는 것을 느끼시나요? 저는 여름 내내 아이스 커피를 조금 즐겨 마셨는데 어느 순간 카페에 가서 아이스 커피가 아니고 그냥 따뜻한 음료를 시키고 있는 제 자신을 발견했을 때 여름이 가고 가을이 왔구나 라는 거를 조금 마음속으로 깊이 느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가을이 오니까 일교차도 떨어지고 또 대기도 건조해지고 하면서 주위에 감기 걸리시는 분들이 많이 생기셨는데요. 이럴 때일수록 목 관리를 하시는 것이 정말 중요하시죠? 또 우리는 목이 생명이니까요. 그래서 오늘 고민고에서는요, 목 관리를 하실 수 있는 아주 유용한 팁들을 준비해봤습니다. 잠시 후에 만나보시고요. 먼저 한 주간 아나운서계의 소식을 알아보는 아나운서 매거진 시간입니다. SBS 백이환 아나운서가 방송진흥 유공정보포상에서 국무총리 표창을 수상했습니다. 백이환 아나운서는 1996년 SBS에 입사해 98년 나가노 올림픽을 시작으로 2016년 리우 올림픽까지 총 10회의 올림픽 중계에서 맹활약을 했는데요. 대표적인 스포츠 아나운서로서 입지를 붙였습니다. 이처럼 배 아나운서는 스포츠 팬들과 소통하며 감동을 함께 나누는 중계를 선보인 덕분에 한국 스포츠 중계의 수준을 한 단계 더 높였다라는 평을 받으며 국무총리 표창을 수상했습니다. 또 배 아나운서는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홍보대사로 위촉되면서 다시 한번 맹활약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오상진, 김소영 아나운서 부부가 TVN의 인기 프로그램 신혼일기2를 통해 신혼의 일상을 공개합니다. 최근 MBC를 퇴사한 김소영 아나운서는 퇴사 후 SNS에 심경글을 남기며 누리꾼들 사이에서 화제를 모으기도 했는데요. 김소영 아나운서의 퇴직 이후 첫 방송 복귀인 만큼 많은 이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현재 첫 방송을 시작한 신혼일기2에서는 이미 촬영을 마친 장윤주, 정승민 부부의 이야기가 4주간 전파를 탄 뒤 10월부터 오상진, 김소영 부부의 신혼일기가 그려질 예정입니다. KBS 노조가 총파업에 돌입함으로 인해 박은영 아나운서의 FM대행진 라디오 첫 방송이 불발됐습니다. 앞서 박은영 아나운서는 오랜 시간 FM대행진의 진행을 맡아온 황정민 아나운서의 후임으로 DJ에 낙점됐는데요. 이에 따라 박은영 아나운서는 9월 4일부터 FM대행진을 이끌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9월 4일 KBS 노조가 총파업에 돌입함에 따라 첫 방송을 박은영 아나운서 대신 성우 이다슬이 출연해 방송을 진행했습니다. 북한에서 큰일이 있을 때마다 늘 등장하는 이분, 바로 리춘희 아나운서죠. 여러분도 눈에 익으실 텐데요. 핵실험, 미사일 발사 등 북한의 중대 소식을 보도하는 조선중앙TV의 리춘희 아나운서가 외신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외신은 특히 리 아나운서가 분홍색 계열의 옷을 즐겨 입고 등장한다는 점을 보고 핑크레이디라는 별명을 붙이기도 했는데요. 리 아나운서는 방송을 통해 전해지는 모습이나 우렁찬 목소리와는 달리 1943년생으로 74세의 고령 아나운서입니다. 공식적으로는 은퇴했지만 북한의 중대보도 때마다 모습을 드러내 북한의 이브로도 불리고 있는데요. 이미 은퇴한 리 아나운서가 이처럼 중대보도 때마다 모습을 드러낸다는 것은 그에 대한 북한 지도부, 특히 김정은의 신뢰가 높다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CBS가 서울 양천구 목동 본사사업 9층에 CBS 방송아카데미 시설을 갖추고 일기 수강생을 모집합니다. CBS는 4차 산업혁명으로 급변하고 있는 방송 환경에 최적화된 방송인을 양성하기 위해 CBS 현직 아나운서, 기자, PD들이 차별화된 교육 커리큘럼을 직접 개발하고 현장 중심, 실무 중심의 강의로 방송아카데미가 운영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우수한 수강생에게는 CBS의 방송 현장에서 함께 일하게 되는 기회도 제공됩니다. 더 이상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고민 고! 네, 오늘은 게스트로 심혜인 아나운서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심혜인 아나운서 오늘 의상이 벌써 긴팔을 입으셨네요. 네, 벌써 저는 쌀쌀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확연히 가을이다라는 느낌이 조금 나는데 심혜인 아나운서는 가을이 되면 좀 어떤 고민이 있으신가요? 저는 아까 전예은 아나운서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환절기 때마다 그렇죠, 목이 환절기. 너무 칼칼한 게 느껴지고 목 관리하는데 너무 신경 쓰여요. 저희가 아무래도 목을 많이 쓰는 직업이다 보니까 목소리를 어떻게 해야지 깨끗하게 유지를 하느냐 이게 정말 중요한데요. 환절기가 되면 저도 다른 때에 비해서 목이 좀 아프거나 칼칼하다라는 느낌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준비했습니다. 오늘의 고민은 원고를 읽다 보면 목이 자주 아프고 갈라져요 라는 고민으로 우리가 함께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심혜인 아나운서 평소에 연습 많이 하시나요? 네, 연습 정말 많이 하죠. 많이 하셔야 되죠. 네, 연습 얼마나 하세요? 우선 발성을 하기 전에 네. 발성 연습을 하기 위해서 목을 푸는 데에만 한 10분, 20분을 계속 이제 소리를 뱉는 연습을 해서 이제 그때부터 목이 풀리고 이제 원고를 연습하는 시간으로 때마다 다른 것 같아요. 네, 보통 연습을 이제 2-3시간은 우리가 스터디를 하더라도 그렇고 2-3시간을 잡고 연습을 하잖아요. 그럼 이 연습을 잘못하다 보면 원고를 조금밖에 안 읽었는데도 목이 금방 상하는 경우를 많이 봤거든요. 맞아요. 연습 그렇게 오래 하시다 보면 목 괜찮으신가요? 아니요, 저도 지금 발성을 좀 연습하고 있는 단계에 있어서 네. 그렇게 2-3시간씩 꾸준히 연습을 하다 보니까 이게 정말 정확한 발성으로 하게 되면 이게 목이 쉬지 않을 텐데 목이 갈라지고 좀 칼칼해서 저도 차를 좀 챙겨 마시고 있어요. 네. 이렇게 목이 아프고 갈라지는 데는 방금 심혜인 아나운서가 얘기한 것처럼 2가지 원인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이 원인을 조금 분석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첫 번째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발성. 발성이 조금 잘못된 경우가 있죠. 이럴 때는 저도 초기에는 준비 초기에 복식호흡을 제대로 못 썼어요. 복식호흡 힘들잖아요. 배우실 때 어떠셨어요? 혹시 땡기죠? 내가 제대로 하고 있는 게 맞나? 맞아요. 근데 그런 느낌도 들고 복식호흡 하면 배가 나와야 되는 건가? 들어가야 되는 건가? 이것조차 저는 헷갈리더라고요. 그래서 잘못된 복식호흡을 쓰다 보니까 목에 힘이 들어가서 원고를 읽는 경우가 많았는데 뉴스를 하나만 읽어도 목이 다 상하고 아프고 이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심혜인 아나운서는 어떠셨나요? 저도 처음에 발성 연습을 했을 때 배로 저희가 힘을 꾹 눌러서 연습을 하잖아요. 이렇게 운동을 하지도 않았는데 배에 알배길 정도로 처음에는 그렇게 연습을 했었어요. 근데 이게 그렇게 계속 배에 알배긴 거를 꾸준히 오랫동안 했었어야 됐었는데 그 초심을 좀 잃어가지고 지금 그 발성에 대한 좀 그 과정이 있는 것 같아요. 미로에 빠진 것 같아요. 미로에 빠지신 것 같다. 미로를 빨리 벗어나셔야죠. 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연습만이 좀 생명이겠죠. 연습을 제대로 된 방법으로 하는 게 중요한데 발성 연습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많이 들으셨잖아요. 발성 연습은 사실 하는 방법은 많죠. 근데 어떤 게 본인한테 맞는지는 본인이 선택하시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심혜인 아나운서는 그럼 어떤 본인한테 맞는 방식이 어떤 방식인가요? 저한테 맞는 발성 연습법은 우선 계속 이렇게 내뱉으면서 목을 성대를 푸는 게 가장 저한테 맞는 방법인 것 같아요. 성대를 먼저 풀어줘라. 네, 저는 여기 근육을 조금 단련시키는 지금 훈련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목을 많이 풀어주고 그런 다음에 말을 해야 조금 더 수월하게 나오더라고요. 성대도 결국은 근육이죠. 그쵸. 네, 근육은 많이 쓸수록 단련이 되니까 좋은 방법이네요. 먼저 성대를 먼저 단련시키는 방법. 그리고 또 발성을 할 때 저는 여러 가지 방법을 들었어요. 그래서 누워서 하는 방법, 엎드려서 이렇게 고개를 숙이고 하는 방법 등 여러 가지 방법이 있었는데 심혜인 아나운서는 이 중에서 혹시 도전해보신 방법 있나요? 저도 그 2가지 방법을 다 써봤는데요. 일단 저는 누워서 하는 거는 팔이 너무 아프더라고요. 누워서 원고를 이렇게 들어야 되니까
그래서 누워서 하는 거는 조금 저한테는 안 맞았고 엎드려서 이제 원고를 바닥에 내려놓고 하는 그 발성이 저한테는 훨씬 수월하고 또 목소리도 편하게 나오더라고요. 이 누워서 하거나 엎드려서 하는 발성, 왜 그렇게 발성 연습을 해야 되는 걸까요? 어디에 좋은 거지? 왜냐하면 배에 힘이 자연스럽게 들어가니까 이렇게 저희가 의식적으로 나는 복식을 할 거야 이렇게 말을 안 해도 이렇게 엎드려서 하게 되면 배에 힘이 자연스럽게 들어가서 발성이 된다고 합니다. 네, 이렇게 저희가 지금 앉아서 대화를 나누고 있잖아요. 앉아서 방송을 진행하고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앉아서 원고를 읽을 때보다 서서 원고를 읽을 때 더 힘이 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서서 했을 때 더 발성도 잘 안 나오고 복식 호흡이 조금 제대로 안 되는 느낌이 들 때가 많았는데 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앉아서 방송을 하고 있지만 내가 조금 취약한 발성 자세가 있다면은 그거를 넘어서기 위해서 그 부분을 또 열심히 연습을 하면 참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렇게 발성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경우 우리가 면접을 보러 가서 커다란 문제가 생깁니다. 저는 제가 겪었던 일이에요. 카메라 테스트를 보러 갔어요. 보러 갔는데 원고를 나눠주잖아요. 미리 그때는 이제 예독을 할 수 있는 시간이 있어서 원고를 딱 받고 엄청나게 연습을 했죠. 막 장음도 찾아보고 끊어읽기도 체크하고 또 막 소리를 내서 읽는데 카메라 테스트를 보러 가면 저 말고도 많은 분들이 계시니까 다 같이 발성 연습을 하게 되잖아요. 그럼 제 소리가 안 들려요. 그리고 뭔가 무리하게 크게 연습을 하셨군요. 이겨야 된다는 저들의 소리에 내가 놓치면 안 된다는 생각이 그쵸? 아마 다들 공감하실 거예요. 그래서 주변 사람들의 눈치를 조금 보면서 그 소리에 묻히지 않기 위해서 큰 소리로 읽었는데 큰 소리로 읽다 보니까 무리하게 목에 힘이 들어간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됐냐?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실전에서 네, 망했습니다. 아, 그냥 우리가 말아먹었다는 표현을 쓰죠. 정말 너무 심하게 망해서 너무 안타깝네요. 딱 카메라 테스트를 들어갔는데 목이 다 쉬어서 첫 음절을 내뱉으니까 목이 이제 갈라진 거예요. 그게 제 첫 시험이었거든요. 너무 속상했어요. 어떡해요. 첫 시험인데 굉장히 상처 많이 받으셨을 것 같아요. 그런데 또 그런 위기가 있었고 그런 제 잘못과 실수를 깨닫고 나서 저는 더 열심히 연습에 매진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정확한 발성, 정확한 호흡법으로 발성을 한다면 우선적으로 원고를 읽을 때 목이 갈라지거나 아픈 거를 조금은 방지를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연습만이 역시 살 길이다 역시나. 네, 그렇죠. 연습을 열심히 해야 됩니다. 네, 두 번째 원인을 분석을 해볼 텐데요. 두 번째는 좀 우리의 의지랑은 상관없는 딱 지금 같은 계절이죠. 환절기? 환절기가 되면 공기가 많이 건조해요. 지금도 막 건조한 이런 공기가 맞아요. 느껴지는데 피부도 안 좋고. 네, 피부도 안 좋아지고. 갈라지죠. 피부가 갈라지고 목도 갈라지고 모든 것이 갈라지는 계절인데 이럴 때 우리가 목 관리에 더 신경을 써야 되잖아요. 목 관리 어떤 식으로 하면 좋을까요? 심혜인 아나운서는 특별히 목 관리를 하는 노하우가 있으신가요? 저도 아무래도 연습을 꾸준히 하다 보니까 목을 굉장히 관리를 집중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제가 마시는 차가 두 가지가 있는데 차가 아니고 즙이죠. 즙이 두 가지가 있는데 아침에 일어나면 일단 제가 속이 안 좋아서 네. 양배추 브로콜리 즙을 한 잔 딱 마십니다. 양배추 브로콜리. 네, 두 개가 이제 합쳐진 그 즙이 있어요. 그래서 그래서 그 즙을 파는 건가요? 파는 겁니다. 아, 네. 만들어 드셔도 좋아요. 네. 근데 그 즙을 이제 아침에 공복 상태인 상태로 먹고 그 이후로는 이제 도라지 배. 도라지 배즙. 네, 도라지 배즙을 또 한 잔 따뜻하게 해서 마십니다. 주로 몸에 좋은 식품들, 네. 그러니까 자연에서 오는 것들로 네. 이렇게 목 건강을 관리를 하고 계시군요. 네, 저는 이렇게 뭐 채소나 뭐 아니면 목에 좋은 음식들로 관리를 하는 것도 좋지만 개인적으로 지금 딱 보시면 이게 뭔지 아시나요? 뭐예요? 이게 바로 프로폴리스라는 거예요. 이제 이제 벌집에서 추출된 이제 원료를 가지고 만든 건데 그걸 우리가 프로폴리스라고 불러요. 네. 그래서 이 프로폴리스가 황산화 작용을 하고 또 목에 있는 상처를 이제 감싸주는 작용이 있어서 이 프로폴리스를
저는 매일같이 뿌리고 있습니다. 진짜요? 네. 효과가 좀 좋나요? 저는 개인적으로 잘 맞더라고요. 음. 그래서 이 프로폴리스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스프레이 타입도 있지만 여러 가지 종류가 있어요. 뭐 알약 형태로 나오는 것도 있고 그리고 스포이드 형태로 이렇게 쫙 짜서 목에다 똑 떨어뜨리시면 돼요. 그거는 왠지 이제 효과가 좋을 네, 효과가 훨씬 빨리 오는 느낌? 이게 기분 탓일 수도 있는데 저는 그래서 정말 심각한 경우에는 스포이드 형식으로 목에다 직접 주입을 하기도 합니다. 신메인 아나운서는 뭐 약 같은 거 챙겨 드시나요? 저도 목이 많이 칼칼한 이런 환절기 때는 그 사탕 같은 사탕? 네. 목 캔디? 네, 목캔디 형태의 그 약성분이 들어있는 게 있어요. 아. 그래서 소염 작용을 하고 가래를 좀 막아줘서 목에 좀 좋은 그 약성분이 있는데 상호명을 말해도 되나요? 상호명 혹시 제가 아는 그게 맞다면 그 광고 아닙니까? 뭐 이렇게 그 약을 먹고 나면 노래가 네, 득음을 하게 되는 득음되는 그 네, 제품. 맞습니다. 맞나요? 네, 맞습니다. 그거를 먹으면 이제 득음을 하는 건 사실 아니고요. 득음을 하지 않지만 이게 네. 목이 좀 촉촉해지고 아무래도 소염 작용이 있다 보니까 갈라짐 현상이 조금 줄어들어서 훨씬 좀 괜찮더라고요. 그 안에 제가 그때 심혜인 아나운서가 저한테 추천해 주셔서 하나 주셨잖아요. 그걸 먹고 나니까 약이라고 생각을 처음에 했었는데 그냥 사탕 맛이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달고 안에 벌꿀인가요? 레몬? 벌꿀 레몬. 벌꿀이 첨가되어 있고 레몬 향이 나죠. 네, 그런 느낌이라서 좀 부담 없이 먹기에는 프로폴리스는 사실 조금 맛이 없어요. 그렇군요. 네, 맛은 제가 좀 추천을 안 해드리고 싶은데 그 사탕 같은 경우에는 또 부담 없이 먹을 수 있어서 정말 좋았던 것 같은데 많이 먹어도 되나요? 아니요, 하루에 아무래도 캔디이기는 하지만 거기에 소염 작용하는 그 약 성분이 들어있어서 하루에 5에서 6알 정도만 24시간 내에 그 정도만 섭취를 가능하다고 합니다. 네, 이렇게 우리가 음식이나 약 같은 걸 섭취해서 목 관리를 할 수 있지만 평소에 생활 습관도 정말 중요하죠. 생활 습관, 목에 도움되는 습관으로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목에 도움이 되는 생활 습관은 일단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목은 근육으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네, 근육. 그래서 여기 부분을 이렇게 마사지를 해주는 것도 마사지 어떻게 하면 되죠? 여기 잡히는 부분이 있으시죠? 네, 목에 네. 가운데. 뼈 옆에 네, 뼈 옆에 성대를 잡으셔야 돼요. 성대를 꼭 잡고 성대를 잡으셔야 하는데 이 성대를 보면은 좀 딱딱하고 그런 부분이 있으실 거예요. 너무 세게 잡으시면은 약간 오바이트 나오실 듯한 느낌을 받으실 수도 있는데 큰일 납니다. 네. 여기를 잡으시면 살살 문질러주면 살살 좀 좋더라고요. 이렇게 목을 성대를 마사지를 해주는 거군요. 네, 마사지를 하는 방법이 있고 또 저는 아프니까 계속 해봐야지. 저는 이 건조하잖아요. 습도 조절이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쵸. 이렇게 건조할 때 제일 필수적으로 저희 집에도 있고 제가 항상 회사 같은 데 가면은 확인을 먼저 하는 게 뭐냐면 가습기예요. 가습기. 가습기에서 꾸준히 수분 공급을 해주면은 좀 건조했던 대기가 그래도 가라앉는다는 느낌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가습기를 이렇게 틀어서 방 안에 있는 대기의 건조함을 조금 습도를 올려주시면은 참 좋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제가 눈에 보이는 성과를 굉장히 좋아해서 네. 이렇게 가습기나 공기청정기에 대한 이 효과가 진짜로 있는지 궁금해요. 불신이 있으시군요. 네. 뭐 과학적으로 증명이 됐긴 했지만 이게 실제로 제가 볼 수가 없고 또 느끼기에도 제가 오랫동안 사용을 해본 적이 없어서 네. 모르겠거든요, 저는. 이런 생활 습관 같은 경우에는 항상 꾸준히 하시는 게 또 변화를 눈에 직접 보이지는 않지만 꾸준히 하다 보면 좋아지고 있다는 게 조금씩 느껴지거든요. 시민 아나운서도 제가 추천을 드릴게요. 근데 가습기가 또 당장 그렇다고 사기에는 부담스럽잖아요. 가습기에 돈을 투자하기가 좀 그렇다 하시는 분들께는 제가 딱 하나만 있으시면 돼요. 바로 수건입니다. 수건으로 어떻게 하나요? 네, 수건에 자기 전에 수건에 물을 듬뿍 묻히셔서 살짝 짜낸 후에 옷걸이에 그걸 걸고 주무시면 다음날 아침에 일어났을 때 그 전보다 안 했을 때보다는 목이 좀 촉촉한 걸 느낄 수 있으실 거예요.
가습기를 안 사도 네. 이렇게 할 수 있다면 정말 네. 꿀팁이네요. 네, 중요한 건 이 습도 조절을 하시는 거니까요. 이 음. 다양한 방법으로 나의 목에 이 건조함을 방지하시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또 두 번째로 지금 저희 앞에 이렇게 있죠? 물이 물. 있습니다. 물. 습도 조절하면 직접적으로 물을 공급해 주는 것도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그쵸. 이렇게 물을 항상 많이 드세요. 드셔야 합니다. 근데 물을 마실 때 시민 아나운서 지금 물 제가 온도 한 번만 체크해 볼게요. 따뜻한 물이네요. 네, 미지근한 네. 물. 네. 아주 잘하신 거예요. 네, 물을 많이 드셔야 되는데 물을 드실 때 여름이라고 덥다고 또 이렇게 차가운 물을 마시거나 할 때는 목에 조금 무리가 가니까요. 지금 시민 아나운서나 저처럼 따뜻한 물. 한잔 해야겠네요. 네. 그렇다고 뜨거운 물은 너무 뜨거우면 안 되니까요. 이 따뜻한 물을 많이 마시면 목에도 좋고 피부에도 좋고. 맞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물을 많이 마시는 걸 제가 추천을 해드릴게요. 심혜인 아나운서 마이크 길만 걷자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좋은 정보 준비해 오셨다고 들었거든요. 네, 제가 이렇게 마시는 거를 좋아하잖아요. 네. 목 관리를 할 때. 네. 그래서 또 먹으면 목에 좋은 그런 성분이 들어있는 음식들을 제가 준비해 봤는데요. 우선 대표적으로 도라지랑 배가 있습니다. 제가 즐겨 마시는 아까 건데 드신다고 네. 하셨죠. 이제 도라지랑 배는 점액 분비를 원활하게 해서 가래를 없애주고 또 기침을 가라앉혀주는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이제 도라지 자체만으로도 좋은데 배와 함께하면 우리가 시너지라고 하죠. 네. 그 효과가 배가 된다고 합니다. 그럼 도라지랑 배를 같이 마시는 방법은 구입을 할 수 있는 건가요? 시민 아나운서는 어떤 식으로 드시는 거죠? 저는 구입을 해서 먹는데 근데 이게 즙 형태로 가지고 다니기에는 조금 불편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청 형태로 나온 것도 있어요. 청. 네, 청. 생강, 청 네. 이런 것처럼 도라지 청이 있어요. 네. 그래서 따뜻한 물에 이게 청을 조금 타 드시면 충분히 이제 휴대하기도 용이하고 평소에 좀 많이 즐기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또 달거든요. 그쵸. 맛있어야 되니까 일단 맛이 없는 건 제 입에서 안 받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저는 한 가지 더 추천해드리고 싶은데 이 도라지랑 배를 시민 아나운서처럼 즙이나 청 형태로 섭취를 하실 수도 있는데 조금 그렇게 하기가 번거롭다 하시는 분들은 도라지차가 요즘 티백 형태로도 나옵니다. 네, 그래서 이 티백 형태로 된 걸 들고 다니면서 아까 제가 물 많이 드시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이 따뜻한 물에다가 충분히 우려내셔서 드시면은 휴대하기도 편하고 섭취하기도 편한 그런 도라지 차가 되니까요. 이 방법 추천해드릴게요. 좋네요. 다음 음식 소개해 주시죠. 네. 그 다음으로는 일단 저희가 환절기에 또 감기에 가장 많이 걸리잖아요. 네, 감기에 걸리면 목이 안 나오죠. 네, 아파요. 그 목감기에 좋은 음식이 하나 있는데 바로 생강입니다. 생강. 네. 네, 생강은 목에 염증이 있을 때 염증을 가라앉히는 효과도 있고 또 어떤 효과가 있죠? 부었을 때 이제 네. 그거를 가라앉혀주는 효과도 있어서 훨씬 좋다고 합니다. 목 감기 걸렸을 때는. 근데 생강을 어떻게 먹죠? 썰어서 요리를 해서 먹나요? 또 부담스럽죠. 그렇게 먹으면. 네, 맛이 없죠, 그것도. 그렇죠. 생강도 역시나 차도 있고 생강청도 있고 되게 여러 가지 형태로 즐기실 수 있으니까. 근데 생강은 조금 매운 형태도 있으니까 네. 매운 맛이 또 포함되어 있잖아요. 네, 알이죠. 그래서 좀 생강청으로 드시는 걸 저는 추천드려요. 그렇겠네요. 단맛이 들어있으니까요. 네. 네. 그리고 또 감기에 또 하나 좋은 거를 소개해 드릴 텐데 무가 또 기관지 질환에 좋아서 기침, 가래, 편도섬염 이렇게 세 가지를 또 잡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배는 루테올린이라는 성분이 있는데 이 성분 역시도 기관지에 좋아서 도라지랑 대추랑 함께 끓여 먹으면 또 목에 좋다고 합니다. 아까 말씀하신 그 방법이 있는 네. 거예요? 네.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는 비타민 C가 풍부하게 들어가 있는 레몬, 모과 유가차가 있습니다. 레몬. 모과 유자? 유자. 유자. 세 개네요. 비타민 C. 듣기만 해도 상큼하네요. 네. 이렇게 목이 아플 때는 비타민 C가 많이 들어간 레몬이나 모과 유가를 드시면은 이제 유자, 유기산
유기산. 네. 유기산이 다량으로 포함되어 있어서 이제 피로 예방에도 효과가 있고 감기 예방에도 좋다고 합니다. 네. 좋은 정보 알아와 주셨네요. 제가 제대로 전달을 못 드린 것 같은데 네. 정리를 해드리면 네. 좋은 음식들을 이제 딱 나열을 해드릴게요. 네. 첫 번째 우선 첫 번째로 도라지와 배, 도라지, 배 같이 드시는 게 더 좋다고 하네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생강, 생강, 세 번째로는 무, 무, 네 번째로는 이제 레몬, 모과, 유자 이렇게 네, 됩니다. 비타민이 함유된 이런 과일들. 결국은 저는 이 목이 아픈 거는 감기 때문이잖아요. 감기 때문인데 모든 병의 근원은 스트레스. 그쵸. 네, 스트레스 관리가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앞에 말씀드린 뭐 여러 가지 약을 드시고 음식을 섭취하시고 생활 습관을 바꾸시고 이러한 것들도 물론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건 이 스트레스 관리를 하시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은데 지금 심혜인 아나운서 목 이렇게 만져보시겠어요? 딱딱하신가요? 말랑말랑한가요? 딱딱한 것 같아요. 저도 굉장히 딱딱한 편인데 목도 결국 근육이잖아요. 스트레스를 받으면 이 어깨 전체가 경직이 되어서 목까지 영향을 미친다고 해요. 목이 굳어 있으면 발성도 힘이 들어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렇게 시간이 나실 때마다 틈틈이 근육을 풀어주시고 시간 나실 때마다 웃으시면서 이 스트레스 관리를 하시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알려드린 음식 드시면서 목도 마음도 건강한 가을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감기 조심하세요. 채용 정보입니다. 현대 HCN에서 아나운서를 모집합니다. 서류 접수 기간은 9월 10일 일요일까지로 현대백화점 그룹 채용 홈페이지를 통해 지원이 가능합니다. 아나운서 지원 시 3분 내외에 본인의 방송 내용 동영상 제출이 필수입니다. TBS에서 교통 리포터를 모집합니다. 서류 접수 기간은 9월 10일 일요일까지로 채용 시 실시간 교통 정보를 제공하게 됩니다. 1년 이상의 지상파 혹은 케이블 방송 경력이 필수적이며 이력서를 이메일로 제출하면 됩니다. NS홈쇼핑에서 쇼핑 호스트를 모집합니다. 서류 접수 기간은 9월 11일 오전 11시까지입니다. 정해진 원고를 사용해 25초 분량의 자기소개 영상을 제출해야 합니다. 이번 주는 정말 다양한 분야의 채용 소식이 올라왔네요. 네. 그러니까요. 아나운서, 리포터, 쇼호스트까지 여러 가지 장르의 채용 공고가 올라왔는데 저는 채용 공고를 볼 때마다 설레고 기분이 너무 좋아요. 어떠세요? 저만 그런가요? 도전 의식이 막 네. 활활 타올라요. 네, 이렇게 다양한 분야의 채용이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주저하지 마시고 여러 분야에 도전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여러분의 마이크 길을 저희 마이크 길만 걷자에서는 항상 응원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 다음 주에 만날까요?